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헝가리와 한국 기업이 서로 윈윈하길 기원합니다. 헝가리와 대한민국의 상생 협력으로 두 나라가 동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악행을 추방해야 함.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전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올림픽 경기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을 대국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상당히 쪼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을 위해 편파적인 판정을 이어가며 이를 지켜본 전 세계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중국은 전 지구적으로 공공의적이 된 상황인데 올림픽 경기에서마저 편파 판정을 일삼아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채널을 돌리기 일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겐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격 판정을 남발하더니 현재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으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 선수들에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실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경기에 계속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실격을 당한 국가는 한국, 헝가리, 미국,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들은 중국 선수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와 옷 사이즈가 크다는 이유 등 황당한 기준으로 실격당했을 정도로 엄격한 판단이 적용되었지만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러시아의 발리에바 선수에게만큼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발리에바의 금지 약물로 인한 도핑에도 불구하고 실격 판정과 금메달 박탈 및 회수는커녕 피겨스케이팅 싱글 종목에도 계속해서 참가하도록 허가하는 등 황당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올림픽 당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은 발리에바의 나이인 만 15세를 이유로 들며 그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만 16세 이하의 선수들에겐 징계 절차를 내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면책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촉법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발리에바 선수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선수들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고 공평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금메달 박탈이 미뤄지며 남은 경기에도 출전하도록 허가되어 같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켜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신과 친한 국가의 선수들에겐 특혜를 주고 적대적인 국가에겐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메달을 빼앗아가자 세계 각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헝가리가 있으며 중국과의 스포츠 갈등이 정치, 경제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헝가리는 자국에 진출한 중국 자본과 산업을 모두 몰아내고 한국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과 우증진과 경제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중국의 황당한 편파 판정으로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친 헝가리 선수는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헝가리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반중정서가 극에 달하며 헝가리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완전히 끊자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몇몇 급진적인 의원들은 중국과의 국교 단절을 이야기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는 격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헝가리가 중국이라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에 중국의 푸단 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헝가리 고위급 공무원들이 중국 측의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헝가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부다페스트의 개교를 앞두고 있는 중국의 푸단 대학교는
헝가리 교육당국의 특혜를 얻어 연면적 50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하고 의학과 과학기술 경영경제 등 단과대학이 개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푸단대학교의 건설 과정엔 총 2조 원이 투자될 전망이었는데 이 가운데 1조 7천억 원 가량을 중국이 빌려준 돈으로 건설한다는 계약이 알려지며 헝가리 국민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헝가리에 짓는 대학교인데 헝가리가 중국의 돈을 빌려서 짓는 황당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푸단대학교가 완성되면 신입생들은 대부분 중국의 학생들로 채워지며 헝가리 학생은 입학 정원의 30%가 된다는 세부 계약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헝가리는 2조 원 가량을 투자해 중국 학생들이 자국에서 공부하도록 대학교를 지어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특히 푸단대학교가 설립될 부지는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주거용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중국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원래 살던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야 했고 대학교 건설도 헝가리 업체가 아닌 전부 중국의 업체가 시공하며 건설 자재와 기술자들도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헝가리의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푸단대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2조 원의 예산은 헝가리의 1년치 교육 예산보다 많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승인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 진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헝가리의 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중국에 넘쳐나는 대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내 유럽을 중국화하려는 계획이었고 헝가리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려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시민들은 중국의 진출에 반대하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중국 자본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헝가리 정부의 지지율도 급락하자 당국에서는 긴급하게 푸단대학교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헝가리 측이 갑자기 계약을 엎어버리자 속 좁은 중국에서는 매우 분노하며 경제적 보복을 일삼았는데요. 헝가리산 산업용 공기 정화 필터와 정수기,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쪼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헝가리 당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이런 아나무인격 발언은 헝가리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반중 정서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헝가리 국민과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편파 판정에 대해 중국 당국이 푸단대 취소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헝가리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인지 중국과의 프로젝트를 모두 없던 일로 돌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다 못해 사실상 한국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헝가리의 한국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으로 유럽연합에서 조사까지 착수하는 등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헝가리가 유럽연합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혜택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자동차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무거우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한 군데 몰아서 건설할 수 없기에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현지에도 한국 배터리 공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는 1인당 GDP가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월 평균 소득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헝가리의 저렴한 노동력도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에 한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헝가리 정부 당국의 파격적인 지원이 한국의 선택을 받는데 일조했습니다. 헝가리 투자국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세계 최저 법인세인 9%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유럽 평균 법인세율인 20%의 절반도 안 되어 기업들이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 자체도 매력적인데 10년 동안 낸 법인세도 전부 환급을 약속하여 기업들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면 10년간 낼 세금이 아예 없게 됩니다. 게다가 지역별 인센티브를 50%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자국민들을 고용할 경우 헝가리에서 세금으로 직원 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헝가리 국민들의 월 최저임금을 60만 원 수준으로 고정하여 기업들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헝가리는 전례 없는 파격 정책을 펼쳐서라도 전 세계 1위인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유치하여 헝가리의 실업률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전부 면제해주면 헝가리는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은 헝가리 국민들을 많이 고용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진 현지 국민들은 소비를 하며 경제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헝가리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헝가리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전부 가져가자 유럽연합에서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헝가리가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싹쓸이해가면 다른 유럽 회원국들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서 헝가리 특혜로 인해 유럽 내 회원국들의 법인세 한선 조정 등 다양한 견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유럽연합 당국은 헝가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배터리 보조금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속 좁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기업들과 헝가리 정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며 편법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도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북부 지역에 두 곳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또한 헝가리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30기가와트시의 공장 3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건설하는 배터리 공장 중 최대 규모 투자입니다. 중국의 학교가 헝가리에 들어올 때 매우 반대하던 현지 주민들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자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으로 분류되는 배터리 산업이 자국의 둥지를 틀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걱정을 사라지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생 전략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건설사와 건설자재 인력을 사용하여 푸단대학교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현지 업체와 인력 건설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헝가리와 상생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헝가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게 크게 당한 헝가리가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청중의 일부 의견. 헝가리랑 우리 대한민국 동병상련이네요. 중국은 저주받을 겁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국 평창 동계 일본 도쿄 하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세계인들이 겪어본 경험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것을 서로가 상생하는 길로 두 나라가 화합하고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켜 부국이 되는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내가 19년도에 헝가리를 다녀올 때 삼성 공장을 지나면서 구경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투자해서 기술과 손실을 보지 말고 모두 철수하고 일본 기업의 선의를 보고 중국에서 철수해서 자국에서의 투자가 효율적이고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